가지 말라고 하면 가고 싶고 만나지 말라고 하면 만나고 싶은, 그래서 더욱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은 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소명이라 믿는 이야기들을 여기 세계선교의 봄을 참고 세계선교보고에서 나눕니다. 먼저 찬송가 밴드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찬송가 밴드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였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선교 편지와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세계 선교보고.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캄보디아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독립운동가들에 관한 영화 속 이야기,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주고받은 말은 어떤 것이었을지 마치 선교사님의 마음과 같다시며 보내주신 선교편지 캄보디아 유행남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 암살 영화는 나라 잃은 서름으로 만주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하루하루 암담한 현실에 독립운동가 2명이 이런 대사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본 사람들 한두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되겠어요?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이 영화의 주제가 담겨있는 대사에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역 초기에 가끔은 저도
이렇게 사역한다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겠어? 하는 마음과 같은 대사였습니다. 조선 땅은 수많은 목숨의 값으로 독립을 이루었고 우리는 그 땅의 후예들입니다. 1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 분 한 분의 세상 밖을 향한 기도의 저축과 마음으로 씨앗 심어 주시는 귀한 후원금들이 각 나라에 때로는 단비처럼 때로는 죽어가는 목숨을 살리고 각 가정의 희망의 쌀로 피어나고 그렇게 주님 나라는 멋진 크리스찬들 한 분 한 분의 사랑의 숨결로 퍼져나가서 세상 속 복음의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다시 마음껏 묻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 징검다리로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세상이 변화하겠어? 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의 기도의 불꽃이 모여서 땅끝까지 복음의 통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외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받은 사명 잘 감당하며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별처럼 무수히 많은 선배들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했던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당신이 엘리사이고 당신이 예레미야이고 우린 모두 지상명령의 특사들입니다. 2022년 크리스찬들 모두가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멋진 제자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으로 빛나는 한 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캄보디아 유행남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대만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인데요. 오랜 선교 사역 중에 가장 감동되는 감사장을 그것도 2개나 받았다며 특히나 같은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은 감사장과 카드라며 기쁨으로 나눠주신 내용입니다.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2022년을 맞이하며 2개의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한 개의 감사장은 오랜 선교 사역 중에 가장 감동되는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주대만 한인 선교사연합회 남부지회에서 받은 감사장입니다. 팬데믹으로 주대만 한국 선교사연합회가 공식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되어 비대면 줌으로 하는 타이완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종족, 다문화, 다전략의 다양한 현장을 나누는데 교도소 부분의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부족한 사람을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번째는 솔직하고 담백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3번째로 서로의 나눔에서 공감과 격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동료 선교사님들께 받은 감사장과 카드라서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2번째 감사장은 지난 성탄절 때 현 정부가 주관했는데요. 이란 연합 목사회에서 협조했다고 이란 현 정부에서 감사장을 수료했습니다. 겐톡으로 참가하라고 해서 당일 대강 옷을 입고 저녁 식사까지 한다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제 교회와 이름을 불러서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모임에는 정장이나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감사장을 준비한 상대방이 예의로라도 정장을 입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시하는 것은 참으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응원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믿음의 가족들도 새해 들어 더 건강하시고요. 작년보다 올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첫 번째로 양로원, 교회 건축 등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의 성막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2번째로
교도소 출소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양계장과 농해 재활 공동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멀미증, 어지럽고 구토, 위에서 장으로 가는 통로에 염증이 있다고 합니다. 완전한 치료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축복합니다.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도 그렇지만 남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들, 마이크로네시아도 미래를 위해 지도자의 축복이 필요한 듯 싶은데요. 미중 패권 경쟁 시대, 마이크로네시아는 무엇을 원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네, 하나님, 좋은 하루가 되세요. 지금부터 4,500년 전에 타이완과 필리핀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아우티거 카누를 타고 머나만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그들 나름의 항해술과 조선술이 발달했습니다. 별자리로 위치를 파악하였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마이크로네시아의 섬들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괌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마이크로네시아 섬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의 섬들은 배고픈 그대에게는 낙원처럼 보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산과 들판에서 빵나무, 브레드프루트가 자랐고 섬을 크게 둘러싸고 있는 산호 안쪽에 얕은 바다에는 먹을 만한 생선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마이크로네시아의 섬 사람들에게 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고 저축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이들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라고 되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언제나 먹을 것들이 산과 바다에 그득하였기 때문입니다. 1521년 마젤란이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괌과 주변 섬을 발견하면서 유럽의 마이크로네시아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이크로네시아의 섬들은 스페인, 독일, 일본, 미국의 통치하에서 식민지의 역사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1941년 12월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면서부터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은 태평양 전쟁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네시아에는 어떤 전쟁이나 싸움 없이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지만 실상은 과거의 어떤 전쟁보다도 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산 자원과 바다 및 해양 자원, 지리적인 이점들, 군사 거점 확보를 위한 강대국들의 외교전쟁,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마이크로네시아와 태평양의 큰 이슈는 높아진 중국의 위상입니다. 유럽, 일본, 미국이 지배했던 태평양을 두고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운 중국이 최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시대를 맞아여 중국은 해양굴기, 해양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의 하나로 설정한 해양굴기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마이크로네시아와 태평양의 섬나라에 대한 군사경제 원조에 자금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하버드 인터내셔널 리뷰에서 보면 마이크로네시아 The Next US-China Battleground라는 토픽이 나왔습니다. 이 글을 쓴 프라레이 베라다는 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전략에 대하여 어떤 부분에서는 성공적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2019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데이빗 파누엘로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파누엘로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원 차이나 팔리시를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타이완의 소유권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중국과 마이크로네시아가 바위 같은 단단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전략적 가치를 가진 마이크로네시아의 관계가 향상되는 것입니다.
2021년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데이빗 파누엘러 대통령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반복하며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가 1대1로의 핵심적인 지역이 되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런 발언은 중국의 전략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 마샬 아일랜드는 코파, 컴팩 오브 프리 어소시에이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의해서 미국 정부는 섬나라들의 국가 발전과 경제적 발전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도움을 주면서 미국 정부는 각 섬나라에 군사기지를 둘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컴팩은 매 17년마다 논의하게 되는데 2023년에 재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금년은 컴팩 재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재협상의 시간에 미중 충돌이 최고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 섬나라들이 친중 노선으로 나아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예측해 보게 됩니다.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파누엘러 대통령은 유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중 충돌이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에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 우리는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서든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원조를 받을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조용하게 지냈던 마이크로네시아 섬나라들의 정치인들이 미국에 대하여 원망의 소리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국 제국주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과의 불공정 조약으로 자신들이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에 현재 자신들은 미국으로부터 정당한 보상금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협합으로 인하여 컴팩 재협상이 발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섬들의 고향인 마이크로네시아에도 미중 패권 경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마이크로네시아의 섬나라들은 자신들의 이익 우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컴팩 재협상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섬나라를 위하여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롭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은 마이크로네시아의 참으로 중요한 해입니다. 이런 시간에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인데요. 말레이시아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최근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역이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선교지 특성상 익명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말레이시아 MJ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인사를 드리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요즘 여기도 오미크론의 영향권에서 예외는 아닌데요. 최근 보건부 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2월부터 3월 사이에 엄청난 확산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50% 이상의 국민이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했고 앞으로 접종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에 충분히 현재의 의료 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할 시 다시 강력한 록다운을 시행할 수 있다는 말이 더 힘들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기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3차 부스터샷 접종을 받았습니다. 저희 내외 모두 이틀 정도 근육통이 있었다가 이내 곧 사라지긴 했지만 2주가 지났는데도 저는 계속 피로감이 있고 아래는 마중부의 통증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샤론교회 소식입니다. 샤론교회는 숟갓 찢다 달란빵 하랏반 소망 중에 즐거워하자라는 표어하에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대면 예배 인원 제한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아무래도 현장 인원이 좀 더 많아져서인지 예배의 기쁨이 더한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셀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
셀 예배를 교제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연합 셀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자주 와줬으면 한다는 말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른이 전도사를 중심으로 더 많이 모이세요라는 답을 건네면서 모든 성도들을 뜨겁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2월에 자른이 전도사 결혼이 신부 측 사라웍과 신랑 측 사바 두 곳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직접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3월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조촐하게 행사를 할까 합니다. 최근 들어 교회 천장의 누수가 심해져서 가끔 전기 누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계속해서 성전 이전을 위해 장소를 물색하고는 있지만 재정 상황 등 현실의 벽에 답답함이 많지만 그래도 성도들을 독려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을 소식입니다. 마을 사역지도 제한은 있지만 사역자들 중심으로 나름 사역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촌장의 성향에 따라 방문이라든지 활동의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이 마을은 자유로운데 저 마을은 아예 방문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사역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안정된 곳들이 많아서 사역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 침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공개적인 사역이 어려워 계속 미뤄지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깐붕초 교회 유습 씨가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깐붕초 교회 개척에 지대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셔서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면회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필요한 승합차가 섭외가 돼서 구입을 하려다가 몇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다른 차량을 찾고 있습니다. 준비된 재정에 맞춰 구입을 하려다 보니 이래저래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곧 찾을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조바로 소식입니다. 조바로 교회는 새해 들어 몇몇 좋은 일들이 있는데요. 지난 첫 주에는 말레이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예배 준비 중에 원주민 성도들이 찾아와서 예상치 못했던 터라 살짝 당황하기도 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고 2월부터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2월에 스테파누 전도사 내외가 올 예정이어서 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도착하는 대로 함께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정책에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거할 집이기에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주어바로 사역이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역지마다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은 없지만 저를 포함 사역자들 모두 건강하고 큰 문제 없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역이 상황 가운데 침체되지 않고 계속 활기가 넘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월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말레이시아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록다운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스테파누 전도사 내외 정착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 교회 승합차 구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네 번째로 샤론교회 성전에 필요한 모든 제반 여건이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모두의 건강과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지의 특성상 말레이시아에서 MJ 선교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주신 선교편지였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는 인터넷 주소창에서 mission.cts.tv 영문으로 mission.cts.tv를 입력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 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생생한 선교제의 모습들을 선교 편지와 함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선교지를 향한 관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더욱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제자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거친 풍랑을 거스를 힘이 없어 뱃머리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진 능력에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수밖에 없을 때 마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 같아서 찬양으로 함께 나눕니다. 물 위로 오라, 김영미가 부른 찬양을 끝으로 세계 선교보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